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읽어보니까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해가지고 세 당이 나와 있죠.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독립당을 창립하였음을 중에 각계에 정중히 선언한다. 기존에 이제 한국독립당이 김구가 되고요. 조선혁명당 하게 되면 지청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독립당 하게 되면 조소왕이 됩니다. 뭐 이름이 똑같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조소왕이 기존의 한국독립당 이후에 3당이 합당한 형태도 한국독립당이 됩니다. 흐름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1932년에 이봉창하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게 되죠. 이후에 이제 김구가 수배가 되게 되고 이동을 쭉 하다가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940년 충칭하고 연관 있는 게 한국 독립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국 독립당 하게 되면 김구와 지청천과 조소왕이 합쳐서 조소왕의 당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한국 독립당을 만들게 되고 여기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니까 1940년 이후의 사실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 내용은 우리 동포들 우리 3당이 1당을 조직하게 된 최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뭐 첫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죠. 1940년 이후에 사실을 골라주면 돼요. 1번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되었다 하게 되면 1919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번 참정신이 나오고 있죠.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가 만주 지역에 성립되었다. 오른쪽에 또 정리를 해봐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참변, 자유시참변이 있게 되고 이후에 통합도력이 있게 되죠. 1920년대 독립운동의 흐름과 관계된 건데요. 참정신 그리고 가운데 미스야협정이 있고 연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구 해가지고 북만주 쪽은 혁신의회, 남만주 쪽은 국민부 해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1930년대에 한중합작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20년대 참정신 이협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에 해당하는 거죠. 1925년 이전, 미세협정 이전에 해당한다. 3번 윤봉길이 상하이 흉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1932년이 되죠. 4번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되었다. 뭐 정말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941년이 되고요. 같은 해 대일 선전포고까지 같은 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니다. 5번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이 되죠. 23년 이후에는 다수가 임명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4번이 되죠. 이후의 일이니까.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제1조 1항 치안유지법에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된 경우에 석방 후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을 예방구금에 붙인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선지인데요. 치안유지법 하게 되면 1925년부터 뭐 끝까지 가게 되고요. 여긴 지금 예방구금이잖아요. 사상범 예방구금령.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1년에 해당합니다. 예방구금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요. 이 항을 보니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하여도 동법의 죄를 범한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때에도 전함과 같다. 보호관찰령 자체는 1936년에 있게 되고요. 그 크게 보니까 치안유지법이 맨 처음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예방구금 우려가 현저할 때도 예방구금에 붙인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화가 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41년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제시문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게 나오는 거지 문제 자체는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해가지고 뭐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뭐 마음 먹으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치안유지법, 사상범 보호관찰령, 예방구금령 순서를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20년대, 30년대, 40년대가 돼요. 자, 선지 읽어봅니다. 일본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됐다. 1927년에 해당하고요. 이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최연배 이국노 등이 투옥됐다. 1942년이 되죠. 조선어학회 하게 되면 1931년에서 194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산이 되었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2번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문만 어려울 수 있게 나오는 거지 실제 문제 푸는 게 정답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순종의 인산인을 기회로 60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1926년이 되고요. 이후 흐름은 4번에 나온 것 같이 이제 정오의 선언이 있게 되고 이후에 신간회가 창립이 되죠.
우리 그 선지로만 보자면 3번, 4번, 1번의 순서로 육신만세운동 경우에서는 신간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1926년이 되고요. 5번 운봉길이 흉커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제 요인을 살상했다. 1932년이죠. 이 이후에 김구가 수배가 되고 상하이를 떠나서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다 충칭에 1940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가가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입니다. 가는 기관지 한글을 간행하고 뭐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대로 해보면 처음에 이제 국문연구소가 되죠. 뭐 지석영이나 주시경 선생님들을 이 인물의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요. 국문이라고 하는 거 1910년 한일합방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문이란 단어를 쓰면 한글을 의미한다고 보기가 어렵게 되죠.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게 되고 이윤재나 최윤배 선생님 등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이때 이제 한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각야날을 만들었다. 각야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주의할 게 이제 여기서는 기관지 한글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잡지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더 잘 다루는데 한글, 기관지 한글이라는 걸 써가지고 제시문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게 그렇게 나왔어요. 31년에 그리고 조선어 학회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제 조선어 학회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글 맞춤법 통일안하고 표준어를 제정했다. 그리고 우리말 근사전을 편찬을 시도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이제 한글, 잡지 한글이 아니라 기관지 한글. 여기서 조선어 학회에서도 이제 기관지 한글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릴 만큼 제시를 해뒀어요. 다만 이제 시기를 알고 있다면 33년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뒀기 때문에 뭐 그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가 단체 하니까 조선어 학회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다. 뭐 바로 1번이 옳은 설명이죠. 시도를 했고 완성은 못했다. 완성은 광복 이후에 하게 됩니다. 이 우리말 큰사전 자료를 만들던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뭐 계속 이어서 완성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번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했다. 뭐 이종일에 대한 설명이죠. 1898년에 만들어졌고 제국신문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황성신문도 있죠.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 그래서 지식인들이 받고 제국신문 순 한글이기 때문에 부녀자나 하층민이 썼다. 3번 재밌는 제시문이 나왔는데요.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이 최초로 나온 선지입니다. 이 전까지는 뭐 출제된 적이 없는 그런 선지예요. 최초 띄어쓰기. 재미있게도 영국인이 쓴 거예요. 영국인 이제 존 로스라는 인물이 1877년에 쓴 거예요. 뭐 최초로 나왔는데 이 이후에도 좀 출제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한글을 한문같이 붙여쓰기를 했는데 로스가 영국인 존 로스라는 인물이 쓴 책 중에 이제 코리아 프리머라고 해가지고 한국어 첫걸음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어식의 띄어쓰기를 한글에다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그게 최초다. 그래서 한글의 띄어쓰기는 우리나라 인물이 아니라 영국인이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우리 제시문 보면 총론에 띄어쓰기 이렇게 있죠. 이게 최초가 아니다. 최초는 영국인이다. 재밌는 선지였습니다. 3번 우리말 의문 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하면 그 순조 때죠. 우리 세도정치 기간에 유이라는 인물이 의문연구소에서 뭐 초성, 중성, 종성 체계를 도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도정치기. 5번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 한다면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듯 보이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 오른쪽에 정리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피고 이극노 최현배 하게 되면은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좋죠. 1942년에 해당하고요. 이유 보니까 뭐 본건은 1919년 소요 사건의 신뢰에 비추어 조선의 독립을 장래에 기여하는 데는 문화운동에 의하여 민족 정신의 환기와 실력 양성을 근무로 삼아 피고인 이극노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적 중심이 되는 어문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그럼 가 단체 지금 주문, 이유 이런 식으로 예심 종결 결정문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해야죠. 학회는 31년에서 1931년에 만들어져서 42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 단체 활동이니까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활동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여유당 전서 하면은 뭐 정약용과 관련된 건데요. 조선합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하면 뭐 대표적인 내용이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국어의 이해체계 확립을 위해 국문연구소 하면 1907년에 주석영과 주시경과 지석영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4번 개벽 신여성, 이것도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천도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하면 이상제와 관련이 있는 거 1922년. 이상제는 이 이후에 초대 회장으로 신간회의 초대 회장으로 회장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보니까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자체를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던져놨어요. 내나 뭐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다. 1931년에서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전에 뭐 이극노라는 인물 좀 키워드로 기억을 하자. 우리말 큰사전하고 조선말 큰사전 이게 같은 거라는 거를 좀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약간 헷갈릴 수 있게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밑에도 그러죠. 1929년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니까요. 29년부터 13년 동안 작성한 원고다. 42년 압수되었다가 45년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우리말 큰사전을 시도를 했지만 완성은 못하고 완성은 광복 이후에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에 관한 설명을 선지해서 골라주면 되는 문제죠. 1번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이거 6일준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무원시험 같은 데서 뭐 굉장히 6일준에 대해서 이런 편찬 서적 같은 게 잘 나오는데 한능검에서 뭐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2번 한글 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계속 반복되는 조선어 학회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나옵니다. 3번 또 반복되는 거죠. 우리말 의문연구소인 언문지를 서술하였다. 순조 때 요의가 했다.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체계를 여기에 담았다, 제시하였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4번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되죠. 5번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연구하고 철자법을 연구하였다. 뭐 같은 내용이죠. 4번과 5번은 같이 국문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 있게 출제가 되지만 조선어 학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 부분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